반갑습니다. 학술정보관 팀장 이영희입니다. 하지훈입니다. 오늘은 고신대학교 학부생 여러분을 위한 정보 활용 교육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학문적 연구를 진행하거나 사회에 나아가게 되면서 수많은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정보를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할 수 있는 학술 정보를 어떻게 찾아내고 분석하며 또 적절히 활용하는가입니다. 오늘 교육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다루겠습니다. 첫째, 자료와 학술 논문의 개념을 이해하는 부분. 둘째, 우리 대학 학술정보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즉 웹DB와 리스를 활용하는 방법. 셋째, 연구와 과제 작성에서 빠질 수 없는 참고 문헌 인용 양식과 서지 관리 도구 사용법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설명해 드리고, 세 번째는 하주훈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퀴즈로 시작해 볼까요? 보기에서 설명하는 자료는 무엇일까요? 연구를 수행하는 데 참고가 되는 자료, 소술하고자 하는 주장이나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 활용하는 자료, 1. 참조 자료, 2. 증빙 자료, 3. 참고 자료, 4. 레퍼런스, 5. 참고 문헌. 네, 정답은 3번 참고 자료입니다.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를 위해 참고하는 모든 자료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참고 자료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 참고 자료와 참고 문헌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참고 자료는 내가 연구 과정에서 참고한 모든 자료의 범주이고, 참고 문헌은 실제 내 논문이나 글에서 인용하거나 언급한 자료만 정리한 목록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참고 자료의 형태 중 학술 논문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결과를 알리기 위해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 2. 학문의 방법이나 이론, 발전 방향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를 체계적으로 적은 글. 3.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작성한 연구 결과 자료. 4. 비교적 짧은 분량의 연구 자료. 정답은 3번입니다. 학위 취득을 위해 작성한 연구 결과는 학위 논문이지 학술 논문이 아닙니다. 여기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술 논문은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성과를 알리기 위해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을 말하며, 학위 논문은 석사나 박사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즉, 둘은 목적과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참고 문헌을 작성할 때에도 학위 논문인지 학술 논문인지 정확히 구분해 기록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학술 논문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수 학술 논문을 평가하는 지표이자 학술 논문의 인용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 중 잘못 짝지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1. KCI, Korea University Citation Index. 2. SCI, Science Citation Index. 3. SSCI,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4. 스코퍼스, 엘스비어 출판사가 만든 전 세계 우수 학술 논문 인용 지수. 정답은 1번 KCI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코리아 사이테이션 인덱스, 즉 한국 학술지 인용 색인입니다. KCI는 국내 학술지 정보, SCI는 과학 분야, SSCI는 사회과학 분야 데이터베이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 자주 활용하게 될 학술정보관 서비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학술정보관에서 제공하는 웹DB 중 이용 방법이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요? 1. DBP야, 2. 리스, 3. 키스, 4. 시날. 정답은 2번 리스입니다. DBP야, 키스, 시날은 모두 논문을 검색하면 바로 PDF 원문을 내려받아 읽을 수 있는 학술지 원문 제공 DB이지만 리스는 다릅니다. 리스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통합 학술정보 서비스로 국내 학위 논문, 학술지, 해외 전자자료까지 폭넓게 검색할 수 있지만 모든 자료를 즉시 원문으로 제공하지는 않고 일부는 다른 기관을 거쳐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학술정보관 웹TV 이용 방법 안내입니다. 먼저 고신대학교 학술정보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학생 웹 서비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전자정보원을 클릭하고 이어서 웹DB를 선택해 연결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틀라스, 시날 등 해외 웹DB는 교회 접속 시 별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스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리스는 리서치 인포메이션 쉐어링 서비스, 즉 학술 연구 정보 서비스의 약자입니다. 대학 도서관과 학술 유통 기관이 협력하여 국가 교육과 연구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고 교육부와 협력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리스에서는 국내 학위 논문, 해외 학술 논문, 학술지, 강의 자료, DB 라이선스 자료까지 다양한 학술 정보를 제공합니다. 즉, 리스는 국내외 연구자들이 학술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플랫폼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연구와 학습에 꼭 필요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학생이 리스에서 이용할 수 없는 정보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1. 상호 대차 서비스. 2. 원문 복사 서비스. 3. 디콜레이션 업로드 서비스. 4. 내보내기 서비스. 5. 해외 전자정보 서비스. 정답은 3번 디콜렉션 업로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학 기관이 자료를 등록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지 학생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1. 상호대차 서비스는 우리 도서관에 없는 도서를 다른 대학에서 빌려보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2. 원문복사 서비스는 논문이나 학술지를 복사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4. 내보내기 서비스는 서지 관리 도구, 엑셀, 한글로 서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5. 해외 전자 정보 서비스는 EDDS로 해외에 있는 자료를 복사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내보내기 기능은 정말 유용합니다. 찾은 논문 정보를 한 번에 정리해 엑셀이나 다른 형식으로 관리할 수 있어서 과제나 논문 준비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참고문헌 양식과 저희 도서관 서지 관리 도구 레프웍스에 대해 하지훈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는 제가 교육을 이어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문제를 보시고 보기 중 참고문헌 기술 양식이 아닌 것을 고르실 수 있나요? 정답은 4번입니다. 1, 2, 3, 5번은 모두 실제로 쓰여지고 있는 참고문헌 기술 양식들입니다. 1번 MLA 스타일은 미국 현대어 문협회의 추천을 받아 MLA 스타일로 발표하여 학술 원고와 논문 작성을 위한 참고 문헌 기술 양식입니다. 2번 시카고 스타일은 시카고 유니버시티 출판부가 저서와 논문을 출판하면서 체제와 형식을 체계화하기 위해 작성한 참고 문헌 기술 양식입니다. 3번 APA 스타일은 미국 심리학회 편집위원회에서 교육학이나 심리학 분야의 논문 작성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제작한 참고문헌 기술 양식입니다. 5번 밴쿠버 스타일은 의학학술지 편집자들이 캐나다 밴쿠버에서 회의를 통해 논문 투고 양식을 통일하여 지정된 참고문헌 기술 양식들입니다. 이 밖에도 매우 다양한 참고문헌 기술 양식이 있는데요. 각 분야에 맞는 참고문헌 기술 양식이 따로 있으며 논문을 투고하는 학술지의 경우 제출자들에게 꼭 맞는 기술 양식으로 참고문헌을 표기해달라고 규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참고문헌 기술 양식들이 서로 다른 형태로 참고문헌을 표기하기 때문에 모든 양식을 외우는 것은 힘들 텐데요. 이러한 참고문헌들을 쉽게 관리하고 작성할 수 있도록 참고문헌 관리 도구인 에폭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폭스를 이용하여 보고서나 과제, 학위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인용한 참고문헌을 정리하고 자료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자료원들을 레폭스에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참고문헌 인용 스타일에 맞춰서 참고문헌을 생성해주며
저장된 URL과 폴더를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 함께 서지 정보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랩폭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계정 생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의 웹DB 항목에서 밑으로 내려가시면 학술 지원 콘텐츠의 랩폭스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정 생성하기를 누르시고 액세스 코드 FBY3-06VA를 입력하시면 가입하실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창이 뜨게 됩니다. 입력하신 이메일로 활성화 링크가 가게 되오니 링크를 누르시고 계정을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활성화 링크를 누르신 다음 랩폭스에 등록할 개인정보를 작성해 주시고 계정 생성을 마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랩폭스의 기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랩폭스는 과제나 논문별로 서지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끔 프로젝트를 설정하고 프로젝트 내에서도 폴더를 구별하여 서지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랩폭스에 서지 정보를 저장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랩폭스에 직접 논문 정보들을 입력하여 추가하는 방법과 PDF 파일을 직접 업로드하여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방법은 제목, 저자, 출판 연도 등 서지 정보를 일일이 찾아 기입해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는데요. 이러한 일들을 단순히 하기 위해선 앞서 배우셨던 웹DB 사이트인 리스나 디피아 등에서 논문을 검색하시고 인용하기 혹은 내보내기를 누르셔서 랩폭스로 보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내보내기를 통해 랩폭스 창이 뜨면 프로젝트와 폴더를 지정하시거나 새 프로젝트와 폴더를 추가하시고 가져오기를 누르시면 서지 정보가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서지 정보를 저장하시고 원문 PDF 파일을 받으신 경우에는 레퍼런스 편집에 들어가셔서 원문 파일을 함께 저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PDF 파일을 함께 저장하면 웹폭스에서 원문을 바로 보실 수 있고 밑줄과 코멘트를 다실 수 있기에 필요한 부분을 바로바로 찾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한 서지 정보들을 참고 문헌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기술 양식에 맞춰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혹시 잘못된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오른쪽 표시 항목의 목록 형식, 참고 문헌 양식에서 이용자님께서 원하시는 양식을 선택하신 뒤 누락된 메타데이터 하이라이트 표시를 체크하시고 무엇이 누락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혹시나 노란색 느낌표가 뜰 경우 필수로 입력되어야 할 사항이 빠져 있는 것이니 해당 느낌표를 클릭하시고 편집 항목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직접 수정하시고 추가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 물음표의 경우 필수가 아닌 권장 사항이 오니 비워두셔도 무방합니다. 확인이 다 끝나셨으면 폴더 혹은 논문 레코드를 선택하여 위쪽 메뉴에 참고 문헌 생성의 참고 문헌 리스트 만들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다양한 종류의 참고 문헌 기술 양식을 검색하실 수 있으며 그 양식에 맞는 참고 문헌을 생성하실 수 있고 클립보드에 복사 버튼을 누른 뒤 이용자님께서 작성 중인 과제나 논문에 붙여 넣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폭스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장한 서지 정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여 함께 볼 수도 있는데요. 다른 넷폭스 이용자와 프로젝트 혹은 폴더별로 공유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선 공유하고자 하는 사람도 넷폭스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위쪽 상단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공유하기를 눌러 다른 사용자 초대 항목에 초대하려는 사람의 넷폭스 계정을 입력하면 해당 이용자와 함께 프로젝트를 공유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폴더별로도 공유를 할 수 있는데요. 왼쪽 메뉴의 레퍼런스 공유의 폴더 공유를 누르고 공유 환경 설정에서 공유 대상 폴더를 선택하신 뒤 앞서 하셨던 것처럼 공유 희망자의 넷폭스 계정을 입력하시면 되고 공유자 권한 허용 범위를 선택하여 공유자와 함께 서지 정보를 저장할 것인지 혹은 그냥 열람만 가능하게끔 허용할 것인지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계정을 입력하여 공유하는 방법 외에도 공용 URL을 복사하여 전달해 주기만 하면 함께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다음에 조별 과제나 공동 연구를 진행할 때 서지 정보를 공유하여 더욱 편리하게 연구하고 작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레폭스의 사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교육을 통해서 학술 자료와 참고 자료의 개념, 학술 논문 평가 지표, 학술 정보관 웹DB와 리스 활용법, 그리고 참고 문헌 인용 양식과 서지 관리 도구까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도서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